오늘 5주차 영상 편집 첫날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자료는 샘플 영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복사 드린 거 그 안에 샘플 데이터 들어있으니까 그거로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걸 갖고 하고, 셋째 주, 넷째 주차는 여러분들 개인 영상을 가져와서 그거를 꾸미는 연습을 해보셔야죠. 자, 오늘 공부하는 건 이제 컷 편집이에요. 컷 편집. 이걸 좀 설명드릴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을 제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영화를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니죠. 영화 만들 때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제작자로 나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다. 그렇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시나리오를 제작을 해야 시나리오 구성대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배우도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겠지. 박찬욱 감독을 할 건지 누구 감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배우를 선발하겠죠. 그 배우를 이제 지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감독도 나고 배우도 나잖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의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여행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야 그러면 뭐 세트장은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니면서 촬영하면 되고, 의상은 내가 그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던데, 간혹 보면은 각설이 타령 의상을 하고 다니면서 뭐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주처럼 해서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드레스 있고, 그런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흡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장비도 우리가 구성해야 되겠죠. 조명이나 뭐 카메라 이런 거, 마이크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촬영을 하겠죠. 촬영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촬영이 다 되고 나면 이거를 갖고 편집을 해야 되죠. 편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컷 편집. 카트별로 컷 편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타이틀도 달아야 되고, 자막도 달아야 되고, 효과도 넣어야 되고, 효과음 있잖아요. 효과음, BGM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OST도 넣어야죠. OST. 근데 내가 OST를 넣을 수가 없잖아. 내가 작곡해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음악을 구해서 우리가 배경음악을 깔아야 되겠죠. 배경음악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등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겠지. 완성이 되고 시사회도 하잖아요. 시사회야 뭐 우리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요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먹방을 하나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먹을 거냐? 라면 하나만 끓여서 먹을 거냐? 일반 라면 하나에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을 거냐? 어제 제가 그 먹방 잘하시는 분 영상을 보니까 소뚜껑에다가 짜파게티인가 5개 끓이고 너구리인가 뭐 5개 끓이고 뭐 갖고 15개를 끓여 드시더라고. 많이 드시는 분은 뭐 그렇게 드시더라고. 근데 이제 의상은 똑같아. 앞에다 마이크 붙이고, 바람 많이 부니까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좀 불편한 건 있었더라고요. 마이크 소리에 바람이 심하게 들어가면 흉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는 촬영을 한 거야. 여기까지 촬영을 다 했어. 샘플 영상으로 편집만 해볼 거예요. 편집. 컷 편집이라는 건 뭐예요? 컷 편집이라는 건 뭡니까?
시나리오 순서대로 영상을 가져온다. 그렇죠? 시나리오 순서대로 영상을 가져와야지. 촬영된 순서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죠. 시나리오 순서대로 가져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ND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ND 부분. ND는 no good. 마음에 안 든다. no good. 예. ND 부분은 자른다. 그렇죠? ND 부분은 자르고 그게 영상 자르고 또 다른 영상 가져서 붙이고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자, 베가스란 프로그램 창을 보시면 왼쪽에 뭐가 목록이 보이죠? 그렇죠? 이 목록 중에서 우리가 US 메모리를 선택할 거예요. 본인의 US 메모리를. 더블 클릭하면 펼쳐져요.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쓰지만 얘를 더블 클릭하면 펼쳐져요.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 보면 중간 라인을 보세요. 중간 라인. 프로젝트 미디어 보이세요? 익스플로러 보이세요? 트랜지션, 비디오 FX, 메디어 제너레이터 딱 5개예요. 그 중에 익스플로러 누르시면 왼쪽에 뭐가 잔뜩 있죠. 그렇죠? 이 중에서 여러분 US 메모리를 더블 클릭하면 쫙 펼쳐져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뜨지만 더블 클릭해가지고 펼쳐놓고요. 그 비디오 어디냐면은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가시면 거기에 픽사베이 동영상이라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픽사베이 동영상 폴더.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뭐가 뜨죠.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근데 얘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때 여기 누르시면 돼. 여기. 오른쪽 요거. 리스트로 돼 있죠. 리스트. 썸네일로 보시면 돼. 썸네일. 썸네일이 뭐예요? 엄지 손톱. 썸이 엄지, 네일은 손톱. 그래서 조그만 그림 형태로 뜨는 걸 썸네일이라 그러죠. 썸네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미리 보기 창으로 뜰 거라. 이게 좀 수월하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영상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시나리오 순서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시나리오 없이 그냥 샘플 영상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져오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져올 때 요령이라 보여드릴게요. 처음 거를 가져왔는데 이 두 번째 거, 요거는 노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걸 가져오는데 여기다 놓지 않고 모르고 여기다 가져왔어. 위아래로. 그 잘못된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놓기도 해. 그럼 이제 얘를 끌고 옆에다 가져가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잘못 끌고 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렇게 손가락 표시로 나타나는 화살표가 나타날 때 끌고 가면 되는데 손가락 표시가 나타날 때 잘못 끌고 가면 이렇게 뭐가 움직여요. 위아래로. 이거 볼륨 조절이거든. 근데 모르고 아까 이렇게 해놓고 가져가셨거든 선생님. 그러면 얘는 소리가 안 나. 얘는 본래 소리 없는 애야. 근데 지금 여기는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에다 갖다 놨잖아요. 비디오에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꺼멓게 나오지. 얘를 다시 올려야 화면이 보여. 이제 오디오 부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디오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런 오디오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오디오. 이거 오디오잖아 밑에. 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없어져 버린다고. 여기는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소리가 없죠. 소리 있는 애야 원래. 근데 처음이니까 실수하지. 일부러 실수를 해야 돼요. 더 재밌어요. 망쳐보는 습관을 가져야 다음에 안 망치지. 그렇다고 일부러 망치지는 마시고요. 이제 순서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왔더니 이제 뭐가 밑에 막 생겼죠. 보세요. 뭘 가져오면 밑에다 놨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뭐가 생기기도 하고 얘를 또 밑에다 더 끌고 내려가면 밑에 또 생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트랙이라 그래요.
트랙. 여러분들 그 시루떡 보셨죠? 밑에 쌀가루 넣고 그 다음에 고물 올리고 쌀가루 넣고 고물 올리고 켜켜이 쌌잖아요. 그게 이 트랙이에요. 시루떡을 위에서 보는 게 요거고 요거. 시루떡 그 시루를 옆에서 보는 게 요거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 시점에서는 여기게 보이고 아래 건 안 보여요. 얘가 가려졌잖아 위에. 근데 얘를 위에서 이렇게 투명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겹쳐 보이잖아. 오버랩이 된 것처럼 겹쳐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습하시는 거니까. 그러다가 에이 망친 것 같아 막 지저분해. 그럼 파일에 가서 new. 새로 하면 제일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new. 저장할 거니? 에이 아니요. 뭘 물어보네. 모르면 오케이야. 여기 이름말이 써 있잖아요. 1920에 1080을 하겠니? 이걸 FHD라고 들었으니까 오케이 그런 거고. 29.970 프레임 30 프레임을 하겠니? 뭐 그런 거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오케이 누르면 깨끗해지고. 그럼 다시 순서대로. 왜냐면 아까 망친 거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게 제일 쉬워. 하나. 이거는 이 시점에서는 예스도 되고 노도 되는데 상관없으니까 노 하시면 되고요. OA 2 정비 관련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시나리오 순서대로 영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장면, 1번 컷, 2번 컷, 3번 컷, 4번 컷 순서대로 가져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생을 해봐야 되잖아요. 재생하는 거는 마우스 클릭하면 시커먼 줄, 허연 줄이 껌뻑거리면서 생기죠. 거기서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들만 블럭이 잡혀요. 이쪽에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이 영상만 선택이 돼요. 지금 이 밖에다가 하나 둘 영상 자체에다가 하나 둘 영상만 선택, 영상 밖에다가 하나 둘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보이세요? 시간? 여기 시간들 보이죠? 시간들. 이 시간들 윗자리가 있잖아요. 윗자리.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전체야. 그런데 마우스로 여기 위에 여기나 여기 위에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노란 띠가 생겨요. 특히 이제 이 부분 여기 있는 영상하고 여기 있는 영상이 서로 다른 영상인데 촬영이 얘를 요만큼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 얘를 잡고 움직이면 안 되고 밖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1번 컷, 2번 컷 끝자락과 앞자락을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플레이가 돼. 얘는 오디오가 없는 애들이에요. 여기다 이제 효과음들을 넣으면 백그라운드 BGM을 넣어주면 좋지. 이건 지금 타자 치는 소리니까, 요건 타자 치는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따그닥 하는 소리가 들리면 되고, 이것도 타자 치는 소리니까 딸그닥 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대화하는 소리 같은 게 그런 효과음들이 있을 거면 그런 거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얘는 옛날 메인보드 그림이에요. 컴퓨터 메인보드. 뭐 효과음 안 넣어도 되겠어. 근데 계속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없는 시커먼 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까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와요. 물론 아무데나 클릭하면 되고. 근데 재생되고 있는데 자꾸만 클릭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재생이 돼요. 재생을 멈출 때는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고 엔터 눌러도 돼요. 요거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얘를 누르셔도 되는데 잠깐 멈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우스로 누르는 것보다는 한참 보다가 엔터를 탁 누르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춰요. 엔터를 누르거나 다시 누르면 재생이 되는데 이때 나는 멈추는데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면 아까 처음 시작했던 대로 돌아가서 멈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재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재생이 되다가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어. 그럼 엔터 누르면 거기까지 딱 멈춰요. 엔터 누르거나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하는 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출발점에서 다시 멈추고 엔터를 누르면 가던 데 끝까지 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 JKL이라고 있어요. JKL 키보드에 JKL 키보드에 보면 JKL이 있죠? 그거를 왼손으로 본래 JKL은 오른손이 누르는 자판인데 컴퓨터에서 이 영상 편집할 때는 오른손은 마우스를 주로 잡잖아요. 그래서 왼손 가지고 JKL에 딱 올려놓고 L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L을 한 번 더 누르면 2배로 빨라져요. 다시 누르면 더 빨라지고요. 게다가 가운데는 K를 누르면 정지가 되고요. 거꾸로 J를 누르면 백으로 돌아가요. 영상이 뒤로 간다고. JKL이에요. K는 브레이크, L은 오른쪽 방향, J는 역방향.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면 또 그렇게 되겠죠? 베가스에서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자, 우리가 거기 트랙이 있었어. 트랙에 영상을 가져오는 거죠. 아까 트랙에다 영상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추가를 했죠. 요 뒤에다 추가했잖아요. 계속요. 밑에다 추가하면 겹치니까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로 영상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거는 해당 영상만 선택하는 거고요. 마우스로 트랙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모든 영상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라든지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된다? 정지가 되는데 출발점으로 다시 온다. 근데 이제 재생 중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정지는 되는데 어떻게 됐다? 재생 끝부분 정지된 부분으로 출발점이 온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JKL 요 키보드가 JKL이라는 키보드가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순방향 재생, J는 역방향 재생, 이거는 정지. 근데 순방향 재생 L을 한 번 더 누르면 2배로 빨라지고 3배로 빨라지고 막 빨라져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면서 볼 때는 L자를 계속 누르면 빨라지고, 그러다가 K를 누르면 정지가 되고, 또 이제 슬로비드처럼 역으로 가면서 볼 때, 슬로비드가 아니라 역방향으로 볼 때는 J를 누르면 되고, 그 정도로만. 마우스는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재생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쪽 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클릭된 부분서부터 보는 거야. 근데 클릭된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재생이 되는데 19번 줄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출발점이잖아 지금.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골로 돌아와서 멈추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곧 끝난 지점까지 가서 멈추는 거고, 그리고 마우스로 영역을 특별히 정해주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라 그러면 그 영역만 재생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영상 부분을 드래그하면 안 돼. 움직여져요. 트랙 부분. 요거 하나 빼먹었다. 트랙 부분을 드래그하면 원하는 영역만 재생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요, 우리말 쓰는 거는 자막 치는 거 외에는 우리말 안 써요. 다 영어로 누를 거예요, 영어로. 예. 만약에 여러분이 자막을 입력하다가 우리말 상태에서 JK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작동 안 되죠. 영문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문 상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아까 이거 카메라 놓여 있는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요, 뭔가 재생이 되는데,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지금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서로 공책을 펴놓고 뭐 메모하듯이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길어, 대화하는 장면이.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해서 잘라서 앞부분 버려도 될 것 같아. 이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패스트 비디오로 빠르게 움직이게끔 명령을 줘도 되죠. 어차피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니까 동작만 빨리 움직여도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 효과음을 뭐 넣으면 돼? 쭈르르르 뭐 이런 효과음. 아, 빨리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거. 자, 얘를 잘라 버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S자를 눌러요. S. S는 스플릿, 분리시키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뒤게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앞부분 걸 삭제하려고 그런 거죠. 그럼 앞에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쭉 보다가 S자를 눌렀더니 잘라졌는데, 이때 무심결에 딜리트를 누르면 무조건 뒤에 게 사라져요. 앞에 걸 삭제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앞에 거를 클릭하고, 근데 모르고 내가 딜리트 눌러서 뒤 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게 사라지면 문제가 심하죠? 문제가 안 심하나? 앞에 걸 삭제해야 되는데 뒤에 걸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되돌리면 되지. 컨트롤 Z. 그럼 잘려졌잖아 지금요. 컨트롤 Z 다시 누르면 안 잘린 거로 되겠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잘랐어요. 뒤에 거 삭제했어요. 뒤에 거 삭제했잖아요. 자, 이때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요, 여기다 중간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보이죠? 이때 오른쪽으로 늘리면 아까 잘린 거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잘린 거 아니니까. 그런데 얘를 너무 많이 펼쳐놓으면은요, 이런 게 생겨요. 저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요런 마디가 하나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원래 영상이야. 여기까지 영상인데 늘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영상인데 더 늘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가 하나의 영상이고 원래 영상이고, 얘는 앞부분이야. 이 앞부분이 여기 또 나오는 거야. 반복해서. 약간 좀 다른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 옛날에 보니까 1박 2일에 그 김종민 씨가 코끼리 코 하고 뺑뺑 돌다가 막 넘어진 장면이 있더라고. 그 넘어지는 장면만 잘라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 쿵쿵쿵쿵 넘어지잖아. 그거를 계속 늘리면 안 되죠. 앞부분도 있고 뒷부분들이 다 살아나온다고, 그거는. 자, 얘는 요렇게 해주면 그 부분이, 여기 원래는 요거지.
이 부분에 가서 S자 눌러서 앞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저는 이 영상을 여기 말고 여기 글자가 내 있는 부분 있죠. 글자. 영상 말고 글자가 있는 부분. 왜냐면 영상 잘못 가다가 마우스가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거나 움직이면 동작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가 있는 데를 드래그 하면 돼. 저는 얘를 드래그 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애가 따라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따라가요? 오른쪽에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래쪽? 아래쪽을 보시면 요런 게 보일 거예요. 요런 거. 말굽자석 보이세요? 그 다음에 냅킨 접어놓은 거 보이세요? 그 옆에 뭐라고 또 하나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세 번째 게 선택이 안 돼 있죠, 여러분들. 그 세 번째 거 선택해 보시고 앞에 걸 움직여 보세요. 그럼 뒤에 게 어떻게 하나? 밀려나가나? 그러니까 꼭 밀려나가야 좋은 건 아니에요. 꼭 밀려나가야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얘만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고. 여기 있는 기능을 좀 설명드릴게요. 말굽자석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얘를 이렇게 보냈는데 요 두 번째 영상서부터 여러분이 뒤로 밀면 이렇게 밀려요. 본래 붙어 있었는데 뒤로 가 그랬더니 따라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를 당기면 얘만 와야 되거든 지금. 근데 뒤에 있는 애가 같이 따라가잖아 지금. 그때는 세 번째 거를 해제하고 앞에 걸 당기면 앞에 거만 와. 야, 니들 거기 있어 이거지. 여기다 다른 영상 가져오려고. 여기다가 요거 꽃피는 장면이 있어. 꽃피는 거 나비 있는 그림. 얘를 가져오려고 여기다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얘가 계속 붙어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당겼더니 얘가 붙어 다니면 얘를 집어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니들 가만히 있어. 나 혼자 갈래. 이렇게 빼고 얘는 밀면 문제는 얘가 밀면 여기는 또 같이 뒤로 밀려야 되는데 얘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야 같이 가자 하고 세 번째 거 눌러서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이만큼 공백이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요 꽃그림 나비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뒤에 건 같이 다니니까 편하지. 따로따로 오려면 힘들었는데 이번에 같이 끌고 와서 또 순서를 맞춰 놓는 거죠. 이렇게 퍼즐 끼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다닐 거냐 따로 다닐 거냐. 그 세 번째 거 아이콘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우스가 되면 오토 리플이라 그래요. 오토 리플. 이거는 영상에서 나오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도 리플 얘기가 나오고 이름 쓰면 잘 들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꽃그림 나비가 다니는 꽃그림을 제가 가져왔더니 얘는 오디오 트랙에 걸려 있었어요.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 비디오 트랙만 있는데 얘는 그렇다고 오디오가 있지는 않아. 소리는 없는데 트랙은 있어. 트랙만 존재하는 거지. 그럼 이 트랙을 없앨 수도 있어요. 아예. 근데 이 트랙을 잘못 없애면 비디오도 사라져. 비디오 오디오가 지금 한 몸이잖아. 얘를 또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건 나중 문제고. 자, 보세요. 얘를 좀 뒤로 밀면 밀렸잖아요. 밀렸잖아. 여기를 다시 갖다 붙일 거예요. 갖다 붙이면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가 덜컹하듯이 붙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왼쪽에 있는 영상에다 왼쪽 영상을 밀면 뒤 영상은 따라가는 거고 앞에 영상 두고 뒤 영상을 가져오면 얘 뒤쪽에 있는 애 따라오잖아요. 뭐 분리가 돼서 나 혼자 오던 같이 오던 그건 문제가 아닌데 얘를 앞에 있는 영상에다 딱 붙여야 되잖아요. 붙여야 돼. 붙일 때 어떤 붙냐면 자석에 이끌리지 딱 붙어요. 그런 느낌이 올걸? 그 이유가 뭐냐면 말굽자석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급자석 그림 보이죠? 얘 해제해 보세요. 해제하고 한번 붙여보세요. 겹치지는 말고 붙여보세요. 말급자석을 해제한 상태에서 붙이면은요, 과연 내가 정확히 붙였나 안 붙였나 몰라요. 붙인 것처럼 최대로 붙였는데요,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려보세요. 마우스 휠을 굴려보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세요. 틈이 생겼잖아. 얘를 더 붙여야 되는 애인데 아까 붙일 때 덜 붙였어. 그럼 이걸 만약에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재생하면 시커먼 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그래서 반드시 붙여야 될 때는 말급자석을 선택해놓고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말급자석하고 꼭 붙이는 게 좋은 것도 아니야. 얘를 겹칠 거예요. 얘를 겹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왼쪽에 있는 영상에다 끌고 가면 이렇게 겹쳐지면서 중간에 뭐가 숫자가 나타나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끌고 왼쪽 영상에다 갖다 뒤밀면 두 개가 겹쳐요. 겹치면서 이렇게 하얀색, 파란색으로 뭐가 이렇게 S자 형태로 나타나면 겹쳤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말급자석이 붙어 있으면 겹치는데 잘 안 겹치고 덜컹덜컹거려. 매끄럽게 못 겹쳐. 그러니까 영상을 붙여줄 때는, 두 개를 나란히 붙여줄 때는 말급자석이 좋은데, 붙여줄 때는, 겹쳐질 때는 말급자석을 해제하고 겹치는 게 좋아요. 경험이 많으면 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 겹치면, 근데 이게요, 잘못하면 겹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겹친 거 아니죠? 올라간 거잖아. 그게 네프킨 그림이야. 네프킨 그림. 두 번째, 말급자석 옆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게 선택이 돼 있어야 끌고 가야 겹치는 거야. 이때 보세요. 제가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아래로 굴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위로 굴리면 확대가 돼. 확대. 그러면 세밀하게 확대가 돼. 아래로 내리면 전체가 보이죠. 전체. 이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야. 전체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고, 요 세밀하게 카트별로 볼 때는 휠을 위로 굴려서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여기 숫자 보이세요?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가장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많이 확대했을 때가 요 시점인데, 요게 32초 분량이에요. 지금 32초. 19번째 커트, 20번째 커트, 21번째 커트, 22번째 커트.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죠? 댁에서. 디즈니랜드 애니메이션은 영화는 24장을 모아서 한 1초로 만들어요. 우리 영상기 필름 아시잖아요. 영상기 필름이 24장이 한 카트 1초라고. 드라마는 30장이 한 카트야. 1초야. 30커트가 1초.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그 60분의 1초 동안에 지금 18번째 커트, 19번째 커트, 20번째 커트. 그러니까 30커트가 모이면 1초라 그랬잖아요. 그걸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안 보죠. 전체 흐름만 보다가 어느 커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세밀하게 보다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뭐를 눌러서 이 모양이야 또. 잠깐만, 마우스가 자꾸만 오작동을 해서. 자, 요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보려고 그래요. 요 부분을. 요 나비가 이렇게 꽃을 빠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나비 있잖아요. 나비. 오른쪽에는 나비가 꽃을 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빨대를 꽃에 딱 꽂는 장면. 여기를 딱 부각시키려고 그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충 보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세밀하게 봐야지. 그럴 때는 확대해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확대해서 보면 정신없다고. 왜냐면 움직임도 빨리 움직이니까.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굽자석의 의미는 뭐다? 이네블 스냅핑이라 그래서 영상과 영상이 겹쳐질 때 알아서 착 달라붙게끔 하는 기능.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겹칠 때는 얘를 풀어놓고 겹치는 게 편하다. 겹치지 않을 거라면 그냥 말굽자석을 설정해 놓고 쓰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있어요. 냅킨 접어놓은 건 뭐냐면, 영상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상을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영상 움직일 때 이제 뒤에 영상을 앞에 영상으로 끌고 갈 때, 아까는 오버랩이 됐잖아요. 난 앞에 영상 뒷부분을 가리고 싶어, 이럴 때. 그때 냅킨을 해제하고 움직이면은요, 영상이 위에 올라가 버려요, 그냥. 영상이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다시 보세요. 자, 얘를 아까는 오버랩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오버랩이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냅킨 그림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를 해제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사람들 모습이 있잖아요. 요 모습을 여기서 가리는 거죠. 이렇게. 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버리면 앞부분 사람의 영상을 가린 거지. 굳이 잘라서 버리지 말고 가려도 되잖아. 위에다 덮어 씌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잘라서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버랩은 뭐냐면 영상과 영상을 겹칠 때 쓰는 거잖아요. 무작정 겹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장면이. 근데 겹쳐버리면 어떻게 돼? 이상하잖아. 겹쳐보세요. 겹쳐보세요. 이렇게 겹쳤어. 그럼 여기 겹치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 여기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세미콜론 07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건 뭐 2초간 겹쳤다고. 2초하고 7커트가 겹쳤다고. 7프레임이. 그럼 이 부분을 재생해 보면 사람 동작하고 꽃이 여기 겹쳐져, 이렇게. 2초 동안 겹쳤어. 2초 동안. 아까는 밥 먹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혼나는 장면이 겹쳤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오버랩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야. 어제 그렇죠? 어린이들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야, 우리 공원에 가서 식물들 구경할 거야. 그럼 준비하자. 그럼 막 준비하잖아. 그래갖고 그런 영상이 쭉 나가다가 어린이 공원에 도착해 있는 영상으로 바뀌면 연관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오버랩해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줄게. 애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또는 할아버지 소파에 앉아갖고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줄게 해놓고 뿅 소리가 나면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버랩이 나쁘지 않아요. 전혀 생뚱맞은 거로 오버랩하면 안 돼.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얘가 영상의 끝자락이죠? 여기는 영상의 앞자락이잖아요. 앞자락 끝자락의 위치가 약간 다른데, 끝자락에는 요런 게 보여요. 요런 거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꺾은 거 요렇게. 예. 그 다음에 fx라는 거 보이죠? fx는 함수인데 수학에서 누르고 싶지가 않아. 함수가 튀어나오면 안 되지. 줄 3개 쳐져 있는 건 메뉴판인 것 같고,
여기 파란 거 보이세요? 파란 거? 요 끝자락, 앞자락도 앞에가 파란 게 있죠? 이게 지금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도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비디오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부채꼴처럼 생겨요. 얘를 왼쪽으로 당기면 페이드 아웃 하고 뭐가 뜰 거예요?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영상 앞자락에 있는 거기다 갖다 대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페이드 인이라 그래. 페이드 아웃과 페이드 인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페이드 인은 영상 앞자락에 쓰고 페이드 아웃은 영상 뒷자락에 쓰는 건데, 여러분 언제 이 효과를 보셨어요? 자, 효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건데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영상이 사라져요. 원래는 얘가 그냥 생뚱맞게 이러다가 갑자기 검해지죠. 영상이 끝났으니까 검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 페이드 아웃을 해주면 서서히 검해지는 거고, 당연히 페이드 인 하면 어떻게 돼요? 페이드 인 하면 서서히 등장하죠. 여긴 페이드 아웃이니까 서서히 검해져서 종료가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이 길면 안 돼. 짧아야 돼. 여러분 언제 보셨어요, 저런 효과를? 드라마든 방송이든 처음 시작과 끝은 항상 페이드 인 아웃이 들어가요. 우리 드라마 볼 때 전에 광고하죠, 광고가 짝짝짝 나오다가 이제 실제 드라마가 등장할 때 광고 끝나자마자 드라마가 툭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약간 검해졌다가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끝나면 바로 광고 나와요? 아니잖아. 드라마에서 검해졌다가 광고로 넘어가거든요. 페이드 인과 아웃은 주로 앞자락과 끝자락에 넣어주는데 중간에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잘 잤어. 잠자는 장면이 나왔어. 그리고 영상이 끝났잖아. 하루 일과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일과를 시작할 때 뭔가 변화가 있는 일과가 생겨. 그럴 땐 페이드 인을 걸어줄 때가 있어요. 중간에도. 밥 먹고 학교 가는 장면인데 페이드 인 아웃이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전통주를 담는다 그러면 전통주 처음 영상에 페이드 인이 들어가고, 이것으로 아름다운 맛있는 전통주가 완성됐습니다 하고 영상이 끝날 때 페이드 아웃이 걸리는 거지. 근데 중간에 영상에 바뀔 때가 있어. 누룩 빚는 과정이 들어간다든지, 술을 담는데 과정이 중간에 뭐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변화가 줄 때는 페이드 인과 아웃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영상도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짜파게티 끓여 먹다가 너구리 끓여 먹으면 같은 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드 인 아웃은 안 해도 돼. 짜파게티 먹다가 그냥 갑자기 너구리 끓는 장면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짜파게티 끓여 먹다가 갑자기 고기를 구워 먹어. 품목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페이드 인 아웃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쉽게 표현한다면. 근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먹방이잖아요.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처음과 끝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다 넣지 말고. 근데 지금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제가 의도적으로 길게 넣었거든요. 길게 넣으면 안 돼. 아주 짧게 넣어야 돼. 그러니까 1초 미만으로 0.5초. 0.5초 넣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이 화면을 넓게 놓고 보는 거예요. 넓게. 0.5초가 얼마예요? 15프레임. 1프레임이 30프레임, 1초가 30프레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좁혀놓고 나서 얘를 조절하려면 시간 조절이 어려우니까 휠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넓어지잖아요. 확대된 상태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페이드 인과 아웃을 넣어주면 세밀하게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29까지 가다가 0.29 다음에는 1초예요. 0.15가 0.15가 00 세미콜론 15가 0.5초지. 그러면 두 개 영상을 제가 결합해 보면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페이드 인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 사이가 1초야. 이것도 길어. 끝날 때는 0.5초로 끝나면 괜찮고 시작할 때는 0.5초로 시작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겹쳐버리면 합쳐서 1초잖아요. 지루하지. 그때는 앞에 영상을 0 세미콜론 10 정도. 여기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요 숫자 보는 방법. 이거는 영상 편집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숫자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1분 15초 15프레임. 여기는 이제 시, 분, 초, 이건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분, 초는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표기법이 콜론으로 시분, 초는 넣거든. 세미콜론은 프레임이고. 그러니까는 드라마는 29.970 대략 30프레임, 30프레임. 그 다음에 영화는 23.970 그냥 대략 24프레임.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24프레임, 30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기 필름 24카트가 1초다. 영화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임 단위별로 좀 쪼개보는 것도 해보고 영상을 붙여보기도 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드 인. 그 다음에 이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은 어떨 때 영상 시작점에 넣어주고 페이드 아웃은 영상 끝점에 넣어주면 되고 중간에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도. 예. 근데 가급적이면 중간에 넣는 것보다는 중간에는 잘 넣지 않으면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잠깐만 검은 영상이 보이면 싫거든.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라는 영상 문법이라 그래요. 영상 문법.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장젠? 몽따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미장젠이라는 거는 샴푸 이름도 미장젠이 있고 뭐 미용실 이름도 미장젠이 있는 것 같은데 미장센 뭐 이런 거 미장센이나 미장젠이나 뭐 발음이 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전체, 이건 일부.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는 거,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는 거, 이 전체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들. 연극에 가면 연극에 그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영역은 꺼놓죠. 그 주인공이나 누가 나와서 대사를 일푸는 부분만 밝게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연극은 몽따주를 못해요. 연극은 몽따주를 못하잖아요. 여기만 따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 내가 안 보는 거지. 미장제는 전체를 본다고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 강의실, 우리 강의실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러면 미장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만 촬영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 뭐 커트, 이렇게 두 사람끼리 대화하는 장면, 이건 몽따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그 뭐 수사기법에도 몽따주라는 거 있잖아. 얼굴, 코 이거 뭐 기억나는 대로 그려서 붙여갖고 완성하는 거, 그걸 몽따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몽따주라고 얘기 나오길래
뭐 누구 범인 잡나 그랬는데 그 뜻이 맞더라고. 잘라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전체는 미장센이고 이 커트마다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몽타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촬영을 잘 했으면 이게 수월한데 촬영을 못 했으면 이거는 편집하기가 진짜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확대를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좁혀놓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좁혀놓고. 이제 앞부분에는 페이드 인.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해서 여기는 페이드 인을 10프레임 정도만 놓고 요 끝자락도 페이드 아웃을 한 10초 정도 둘 거예요. 10초가 아니라 10프레임 정도. 10프레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자, 처음에 검정색에서 시작했잖아요.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쫙 등장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 페이드 인과 아웃이 동시에 겹치는 바람에 중간에 검정색이 등장하면서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이건 실내에서 지금 대화하다가 야외로 나갔잖아요. 야외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드 인과 아웃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땐 보면 점차 검해졌지. 그래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적절히 들어가는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페시티라고 나오는 영역 보이세요?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타날 때 오페시티라고 뜨거든요. 이때 100%가 꽉 찬 거고 얘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 오페시티가 50 그러면 50% 수명 정도가 된다 이거지. 투명도. 그러니까 밑에 영상을 보세요. 제가 밑에 영상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 영상을 집어넣으면 영상이 집어넣어 들어갔잖아요. 여기 지금 들어갔는데 위에서 보면 밑에 영상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페시티를 이렇게 내려주면 뒤 영상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영상하고 영상이 이렇게 겹쳐지는 영상도 있지만 위아래로 겹쳐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동작이 나오고 손가락에 마디를 꺾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는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장면만 보이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야 되겠지. 무작정 저렇게 오페시티만 돌려주면 안 되겠지. 네. 자, 여기 있는 트랙을 보세요. 트랙이라 그래서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들어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자막 트랙, 효과 트랙 다 따로따로 넣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비디오 트랙에다가 효과를 넣으면 되고 오디오 트랙은 소리만 들어가는 영역이고 비디오 트랙은 효과나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막은 비디오 트랙에다. 그러니까 오디오가 아니면 다 비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건 오디오 트랙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비디오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비디오 트랙 자체다 집어넣는 게 있고 자막은 자막을 따로 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막 트랙도 비디오 트랙의 일종이다 보시면 돼요. 혹시 파워 디렉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은요 아랫부분이 보이는 거고 윗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랫부분은 밑바닥이고 윗부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막은 위에 있어야 돼. 오디오는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없죠. 어차피 소리는 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효과음들이나 배경음악은 밑에 깔아놓고 밑에. 자막은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자막 트랙이 없죠 지금요. 트랙이 없잖아요. 그럼 트랙을 만들어야지.
트랙을 만들면 돼요. 트랙 만드는 거 쉬워요. 인서트 들어가서 트랙을 하나 만들면 되고, 비디오 트랙. 아니면 여기 1번 트랙 있잖아요. 1번 트랙. 트랙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비디오 트랙 하면 돼요. 인서트 비디오 트랙. 그러면 하나 더 생겨요. 트랙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비디오 트랙? 근데 이렇게 잘못해서 계속 만들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을 삭제하면 돼요. 딜리트 트랙. 선생님 1번 누르면 트랙 FX랑 트랙 모션인데 어느 걸 눌러요? 자, 여기도 트랙이고 여기도 트랙이고 여기도 트랙인데 얘는 트랙 이름이거든요.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인서트 비디오 트랙. 듀플리트 트랙 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다른 용도로 쓸 때 쓰는 거고, 예. 인서트 비디오 트랙. 그러면 현재 위치 위에 생기는 거죠. 우리 컴퓨터는요, 특징이 뭐를 새로 넣어라 그러면 내 위치보다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앞으로. 위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왼쪽으로. 그럼 여기 이제 비어있는 트랙이 있죠. 이건 그대로 두면 없는 상태로 작동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음악을 가져오면 안 되겠죠. 얘는 비디오 트랙이잖아. 오디오 트랙은 밑에다 놓으면 되는데, 오디오 트랙은요 그냥 여기다가 음악을 가져오면 여기 트랙이 생기고, 여기다 비디오를 영상을 가져오면 여기다 비디오 트랙이 돼요. 근데 지금 자막을 특별히 만들고 싶어서 자막 트랙이 없었기 때문에 트랙을 하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뭔가 꾸며 보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익스플로러는 뭐예요? 지금 음악을 가져올 건지 영상을 가져올 건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탐색기 창이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비디오 FX, 그 메디어 제너레이터. 얘가 이제 자막이에요. 자막이나 효과들이 이거예요. 먼저 여기 한번 가볼게요. 트랜지션은 영상이 겹쳐졌을 때만 쓰는 기능이에요. 오버랩 기능에서만. 겹쳐진 데가 없으면 못 써요. 아까 영상과 영상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다 이렇게 겹쳤잖아요. 이렇게 겹쳤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던 짧던 겹쳐졌잖아요. 이 겹쳐진 영역에 이 트랜지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겹쳐진 데가 없어. 그러면 집어넣고 싶어도 못 써요. 얘는. 그 다음 비디오 FX. 비디오 FX는 비디오 자체 영역에다 넣는 거예요. 비디오 자체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할아버지 어릴 적에 얘기해 줄까?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그럼 할아버지가 칼라로 나와요? 흑백으로 나와? 왜 칼라도 있겠지. 6.25 때도 칼라가 있었고. 그런데 왠지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시면 흑백 같아. 맞죠? 그리고 오래됐잖아. 거칠거칠하겠죠? 그럼 한번 그거 해보지 뭐. 비디오 FX 가시면 애드 노이즈라고 있어요. 애드 노이즈. 두 번째가 애드 노이즈인데 저기 익스트림 넣지 말고, 이거는 뭐 복원이 불가능한 필름 같이 보이니까 디폴트 값을 아무 영상에다 갖다 던져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닫으세요. 애드 노이즈, 거칠게 하게 만드는 기능. 아무 영상에나 여러분이 옛날 영화, 옛날 드라마, 옛날 이야기처럼 보여주고 싶은 영상 하나에다가 골라 넣으시라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뜰 거라고. 이런 거. 그럼 닫으세요. 얘를 이렇게 좁혀놓고 보셔도 되고 넓혀놓고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라고 있어요. 그 애드 노이즈 밑으로 내려가면 블랙 앤 화이트. 이게 영문 버전을 아까 우리 깔았죠?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도 독일어 버전보다 나을 것 같아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갖다 놔. 그 영상에다 같이 더. 그러면 이렇게 애드 노이즈,
블랙 앤 화이트가 두 개가 겹쳤어. 얘를 닫으면 돼. X 눌러 닫으면 돼. 그래놓고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 어릴 적에 해줄게. 옛날에 저 나비가 호랑이만 했댄다 하고 이제 뻥을 치고 계시는 거죠. 예. 다시 현대로 돌아왔잖아. 근데 너무 거칠어. 거친 거는 빼고 싶어. 야, 흑백으로만 보여주고 싶어도 돼. 그럼 고쳐야죠. 그렇죠. 고쳐야 되잖아. 고칠 때는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효과가 들어간 애는 파랗게 fx. 함수가 아니라 기능. fx 여기는 기능이 안 들어간 거죠. 웃기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거 보고 기겁을 했거든. 이거를 수학하고 수학 엑셀에서는요, 엑셀 아시잖아. 엑셀 여기서는 이걸 함수라고 불러요. 그 외에는 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능이라고 불러요. 함수란 뜻이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써드릴게요. 펑션. 우리 키보드 보시면 F1번, F2번 하고 F자가 있죠. 그게 펑션 줄임말입니다. 그럼 펑션 1번이 뭐야? 함수 키야? 기능 키지. 기능이죠. 기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것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기능이에요. 볼펜 기능이 있잖아. 누르고 쓰면 색깔도 나오고 종에다 쓰면 뭔가 필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능이야. 이거를 수학 시간에는 뭐라고 부른다? 볼펜을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볼펜의 함수 아니지, 기능이지, 기능. 자, 근데 그 fx가 색깔이 변한 거는 뭐다? 기능이 추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능이 있지. 이때 add noise는 빼고 싶어. 그럼 add noise를 해제해. 자, 보세요. add noise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칠게 나왔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여기를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 호랑나비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다른 데다 놓고 fx를 누르면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 영상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영상 자락에다 클릭해 놓고 fx를 누르시고 나서 add noise를 해제하면 깨끗하게 흑백만 처리가 되는 거고, 흑백을 빼면 컬러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블랙 앤 화이트는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add noise는 안 쓸 것 같아. 그럼 add noise를 선택을 하느냐 해제하느냐가 아니라 add noise 자체를 여기 오른쪽 끝자락에 가면 빨간 거 X가 있죠. 얘를 누르면 아예 삭제가 되는 거야. 그 기능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이 기능을 해제하면 잠깐 안 보이고 선택하면 다시 보이는 건데 아예 안 쓸 거야. 그럴 때는 빨간색 FX를 누르면 그 기능이 사라져.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를 처음에는 쓰려고 하다가 애들이 흑백 영상을 보는 게 익숙치가 않으면 컬러로 다시 복원을 시켜놓고 이걸 한번 먼저 보여줘야 돼. 할아버지 어릴 적에는 저렇게 나비도 있고 꽃도 있었는데 할아버지 어릴 적에는 옛날이라서 흑백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흑백을 아는구나. 알았어. 그럼 또 흑백으로 바꿔놓고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단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네요 하고 애들이 얘기하겠지. 그럴 때는 굳이 삭제하지 말고 기능을 설정 해제만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알아본 거는요, 다른 건 아직 안 해봤지만 비디오 FS에 있는 기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누적된다.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쭉 내려가시면은요, 픽셀레이트라는 거 있어요. 픽셀레이트. 예, P로 시작하니까. 자, 아까 우리 블랙 앤 화이트 보고 있었죠?
여기 왼쪽에 블랙 앤 화이트 보고 있었잖아요. 여기다 P자 누르면은요, P로 시작하는 명령어로 내려가요. 픽처인 픽처. 그 밑에 픽셀레이트라고 하나 더 있네. 그렇죠. 이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모자이크를 집어넣으면, 아 잠깐, 모자이크가 너무 약했다. 빼고. 모자이크 중에 라지 디폴트는 해도 상관없어요. 조정하기 나름이야. 라지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75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더 크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0.9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모자이크가 크게 나오지. 이게 0.5 그러면 어떻게 돼? 모자이크가 좀 약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처음에 있는 디폴트 값이 0이었거든. 0이니까 모자이크가 안 보였지 뭐. 그러니까 오전에 비대면 강의 제작하는 공부를 하는데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수업하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의 얼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상권이 있으니까 제가 집에 가서 이거를 커트 잘라가지고 다 픽셀레이트 효과를 넣어야 돼요. 죽어나지 이제. 저 얼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교육생분들 여러분의 얼굴 등장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로 이제 조절하면 되는 거지. 집에서는 제가 0.8 정도. 지금은요, 이 화면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이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이거를 큰 화면으로 보면 0.8이면 잘 구별 안 될 정도로 잘 보여요. 여기 지금 모자이크 효과를 넣었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얘를 크게 하면 대본에 나타나는 건 알 수 있죠. 지금 이거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0.75였잖아요. 0.75인데 저는 집에서 0.8 정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지금은 미리 보기 창이 조그마해서 그런 건데, 이 미리 보기 창 자체를 크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놓으면 얘가 모자이크 처리되는 게 느껴져요. 지금은 우리가 이 편집하고 있는 창 자체가 여기 480도 요 정도라서 이게 잘 못 느끼는 거야. 미리 보기 창 자체가 작잖아요. 그렇죠? 저는 집에서요 이렇게 해요. 잘 보여드리면, 얘를 오른쪽 모니터에다 두고요. 오른쪽 모니터에다 두고, 모니터가 3개를 제가 쓴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모니터에서 명령을 걸고 이 결과창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볼까요? 드라프트, 베스트. 잠깐만요. 또 찾으면 안 나와. 어이씨. 잠깐만요. 큰 창으로 보여드리면 모자이크가 나타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작업할 때 모니터를 2개를 놓고 컷 편집은 그냥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미리 보기 창에서 작업을 하고, 모자이크라든지 어떤 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는 도전 모니터로 명령을 걸어서 출력을 걸어요. 그러면 또 다른 모니터에 뜨거든. 미리 보기 창만 크게 뜨거든. 그럼 그거로 확인하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을 죄다 막 건드려 놔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화면이. 네. 이런 경우는 또 원위치를 해줘야 되잖아. 화면이. Alt TD 누르면 이게 원위치가 돼요. Alt TD 적어드릴게요. 화면 구성을 하다가 해당 기능 창을 모르고 닫을 때,
제가 닫아볼게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 미디어도 닫고 익스플로러 창도 닫고 트랜지션도 닫고 비디오 에펙트 닫고 다 닫았어. 이렇게 난리가 났어. 지금 다 닫았어. 편집창만 떴어. 뭘 데이터를 가져오려니까 뭐 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lt 키 누르고 D, 그 다음에 한 번 더 D, Alt D, D, 그럼 이렇게 딱 원위치가 돼요. 여기 보면 뷰라고 하는 곳에 레이아웃에 있어요. Alt DD가 디폴트 값으로 돌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거 작업하다 보면 화면이 막 엉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화면을 초기화 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Alt DD를 쓰더라고. 제가 모르고 컨트롤 D를 눌렀거든요. 그게 꺼지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 진짜 컨트롤 D?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컨트롤 Z. 시스템이 강제로 종료가 되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늘을 우러러 빌 수도 없어. 빌어봤자 그냥 꺼져. 어.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인 거 한번 살펴보는 건데 아직 자막은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막이나 이런 거를 새로 만드는 건 미디어 제너레이터예요. 미디어 제너레이터 한번 눌러보세요. 미디어 제너레이터를 누르시면 체커보드, 칼라 그라디언트, 크레디트 롤 보이세요? 이 크레디트 롤은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들이 작동이 되는 게 보이는데 첫 번째 건 주로 어디서 보셨어요? 영화 끝날 때. 그러니까 얘를 저 영상 끝에다가 끌고 오는 거야. 얘를 끌고 와.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가 영화 끝, 영어로 The End. 여기다가 이제 뭐 감독이 누구니, 출연자가 누구니, 뭐 촬영은 누가 하고 편집은 누가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기다 이제 쓰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쭉 엔딩 크로디트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체커보드에 보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보이세요? 격자 무늬. 격자 무늬는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투명판에 뭐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이틀 앤 텍스트가 보이고 레거시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타이틀 앤 텍스트는 다 체크무늬 위에 글자가 보이죠? 이건 투명한 상태에서 글자가 보이는 건데 우리 이미지는 투명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근데 영상은 투명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이잖아. 지금 검정 상태에 흰 글씨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 왼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글자가 샘플 텍스트라는 글자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보세요. 여기 영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검정 바탕에 이제 투명 바탕에 흰 글씨죠. 이게 좋은데 기존 영상에다 올리면 이게 타이틀을 쓰는 거지만 자막 쓸 때도 이거 써요. 자막. 타이틀은 주로 처음에 영화 시작합니다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타이틀일 수가 있고 자막은 영상 위에 글자가 돌출되어 있는 게 자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막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고정 자막이 있고 유동 자막이 있어요. 고정 자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KBS 9. 영상 왼쪽인가요? KBS는 뭐가 써 있잖아요. 9라고 써 있잖아요. SBS, MBC 고정 자막이 있죠. 그거는 그 영상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게 고정 자막이고, 그 다음에 유동 자막은 자막의 위치가 바뀌는 게 있죠. 자막도
위치가 바뀌지만 고정적으로 보이는 자막이 있고 자막이 지나가는 자막도 있잖아요. 우리 뉴스 시간에 보면 밑에 자막이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자막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예능 코너 있잖아요. 예능 코너. 1박 2일에 보면 출연자들이 6분인가 나와서 막 서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아 그래 어쩌고 어디 우리 뭐 먹으러 갈래 뭐 이런 거를 자막으로 달아놓잖아요. 그 자막 없이 보면 어떨까요?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못 봐요. 그런데 자막이 달려있으니까 지하철에 이어폰을 꽂지 않고 그냥 묵음 상태로 영상만이라도 볼 수가 있잖아. 자막을 보고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얘기는 여기다 안 쓰죠. 전 자막을 여기다 달잖아. 따로 이렇게 화면. 메모장을 띄워넣어서 자막을 보여드리는 거지. 사실은 이거 설명하면서도 자막의 중요성을 여기다 막 나열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건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왜? 그것마저 하면 집에 가서 죽어. 제가 힘들어서요. 자, 여기 지금 타이틀 앤 텍스트가 있고 레거시 텍스트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FX 왼쪽에 보면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너레이터 미디어라고 해서 색깔이 변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아니, 뭐가 하나 추가된 게 있죠. 걔를 눌러야 얘를 고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위치를 딴 데 틀어놓고 나서 얘를 누르면 여기 안 나타나지. 이쪽에 자막이 들어가는 영역을 클릭해 놓고 또는 더블 클릭을 해놔야 여기 자막이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여기 왜 검었죠? 밑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페이드 인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플레이를 누르면 드디어 착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막이 나오면 안 되죠. 요럴 때 자막이 나와야죠. 요럴 때 하얀 화면이 나왔을 때 자막이 떠야죠. 처음부터 자막이 나오면 색깔이 다르잖아. 여기는 하얀색인데 여기는 하얀색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막의 위치를 옮겨줘야지. 페이드 인이 나오고 나서부터 자막이 나와야지. 그래서 자막은 기본이 10초입니다. 자막은 기본이 10초예요. 여기 메디어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면 자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이 10초고 크리트 롤은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 자, 그럼 글자를 써볼 건데 영어는 쉬운데 우리말이 잘 안 써져요.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써보세요. 홍길동이 이상하게 찍힙니다.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잘 안 찍힌다고. 원래 홍 옆으로 가서 길 옆으로 가서 동 이렇게 써야 돼요. 홍길동을 연속으로 쓰면 처음에는 인식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모아쓰기잖아요. 한글이. 일반적인 국제적인 언어들은 다 풀어쓰기죠. 근데 우리말은 모아쓰기잖아요. 그래서 모아쓰기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요령인데 여기 프리셋이라는 부분 보이세요? 프리셋? 요거에 대한 설명을 쓰거나 하는 곳인데 여기다가 글자를 써서 복사해서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글자를 복사해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글자가 유난히 크게 나오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라고 썼는데요. 지금 굉장히 글자를 양을 많이 쓴 건 아닌데 지금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에 다 안 나와요. 그러면 얘들을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해서 글자 크기는 무조건 10으로 놓으세요. 10으로. 글자 크기는 줄여놓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늘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 글자를 두 사람이 줄 바꿔서 이야기를 줄 바꿔서 나눔이다라고 쓰면 세 줄이죠.
그 위치를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크게 확대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글자 색깔이 안 나온다. 하얀 바탕에 하얀 글자가 나오니까 글자 색깔이 잘 안 나와. 그 밑에 있는 글자 텍스트 컬러에 가서 여러분이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여기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응? 글자 색? 회전? 왜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시려고? 창평창한 거 주세요. 회전할 때는요 모니터를 놓고 내가 몸이 돌아가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돌면서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바운스도 있어요. 글자가 아주 통통 튀고 난리가 치죠. 별의별 기는 다 있는데 이런 거 막 효과 재미난 거 집어넣으려 그러면 편집하다가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 글자를 집어넣을 때는요 요거 편집창 있잖아요. 현재 요거요. 얘를 닫으면 이걸 못 건드려요. 딴 데가 있으면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일단 이 동네 갖다 놔야 되겠죠. 갖다 놔야 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작업하던 편집창을 호출을 해서 얘를 호출해 놔야 이대로 놓고 얘를 여기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스케일을 가지고 크게 작게도 하는데 여기서 크게 작게 해봤자 의미가 없죠. 여기서 화면을 보면서 해야지. 글꼴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는 글꼴도 바꿔주면 글꼴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위치는 조정하면 되고 크기는 아까 여기가 40 몇인가 보이니까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다시 조절하려면 얘를 조절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절하려면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자체는 작게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갔어? 너무 작게 놓으니까 또 새했다. 일로 와. 여기에서 작게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화면을 크게 작게 꾸미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10초 동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막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막은 계속 떠 있잖아요. 그럼 자막 시간을 조절해야죠. 자막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은 자막 자체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자막은 자를 필요가 없죠. 보세요. 이만큼 잘라서 S자 눌러서 잘라가지고 이만큼 버려도 되는데 어차피 뒤에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절하면 돼. 이렇게 줄이면 요만큼 자막이 나오는 거지. 영상은 이만큼인데 자막은 요만큼 나왔다가 사라질 테고 아니면 아까 여기 이 화면 상태에서 자막 시간 자체를 여기서 조절해도 되고 아까 얘가 자막이 기본이 10초라 그랬죠? 자막이 10초라 그랬잖아요. 10초가 여기까지거든? 근데 제가 자막의 시간을 여기에서 3초로 조절해버렸어. 3초로. 여기에다 직접 시간을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3초로. 그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초짜리 시간을 건드려 놨는데 3초로 줄였으니까 3초, 1초에서 반복되는 셈이에요. 아직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줄이세요.
원하는 시간만큼만 줄여버리세요. 그게 제일 낫지. 자막은 두 가지를 써요. 타이틀 앤 텍스트로 자막을 쓰고 레거시 텍스트로 자막을 쓰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어떻게 쓰냐면, 타이틀 앤 텍스트를 많이 쓰는데 고정 자막 있죠. KBS 뭐 9, 7 이런 거, SBS, 이거는 타이틀 앤 텍스트로 놓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하는 대화 장면을 올릴 때는 주로 레거시 텍스트를 많이 이용하고, 타이틀 앤 텍스트는 종류가 뭐 액션, 플립, 뭐 바운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쓰지 마시라고. 이런 거.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쓰면 좋아, 재밌어. 영차 뭐 이런 걸 여기다 영차라고 쓰면 영차라는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지개 키는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파일에 가서 뉴, 아니요, 오케이, 익스플로러 탭에 가서, 왜냐면 지금 영상을 가져오고 꾸미면서 뭐가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영상 중에서 하얀색 영상 말고 약간 거무튀튀한 영상이 있죠? 이런 영상 하나 가져오고 또 다른 영상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영상이 깨졌나 보다. 검은 거 지워버릴게. 뭐 다른 거 가져와 보면 되지 뭐. 영상을 지금 요런 영상 가져오고 시계 있는 영상을 두 개를 가져와 봤어요. 새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잘못 가져온 거 없나요? 응? 처음에 잘못 가져온 거 잘못 가져왔으면 다시 가져오세요. 그냥 깨끗하게 보이는 영상으로 바꿔서 가져오세요. 지우는 거는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그래서 영상을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다 자막을 입히는 연습을 할 거잖아요. 이제 자막을 입히려면 트랙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비디오 트랙 누르면 트랙이 하나 생기고, 그렇죠? 트랙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랬죠? 그럼 여기다 메디어 제너레이터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거, 타이틀 앤 텍스트의 디폴트 값으로 하나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지금 제가 다른 데를 클릭해 놨잖아요. 여기 있는 자막이 있는 영역을 클릭해야만이 여기 자막의 효과가 설정된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는요, 무조건 10 정도로 놓으세요. 10 정도. 블럭을 잡아서요, 얘를 이 블럭을 잡아서 10 정도로 줄여 놓으세요. 이렇게. 뭐 20 정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는 게 좋은 거야. 위치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부 여성발전센터 방송국이다 그러면 북부 여성발전센터 BWB 북부 우먼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쓰면 되고, 이때 이 크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시려면 처음부터 얘가 크기가 얼마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대략 한 요 정도면 되겠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고정 자막 하나 달면 되고. 여기가 401호잖아요. 401호를 여기다 하나 쓰고 싶어. 그럼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얘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막이 고정돼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계속 안녕하십니까, BWB의 아무개입니다.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BWB가 나와 있어야죠. 로고가. 근데 여기다 401호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으면 401호를 여기다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또 하나 트랙을 집어넣는 거야. 뭐라고? 401호라고. 401호라고 여기다가 얘를 끝까지 이렇게 놓고.
근데 401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있어야 되잖아. 요렇게 놔야지. 요렇게. 우리 뉴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한쪽에 방송국 이름 하나, 채널 이름 이렇게. 자, 1박 2일의 출연자가 6명이라 그랬죠? 6명이 탑마디씩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럼 자막 트랙이 6개가 나와야 돼요? 자막 트랙 6개가 나와야죠. 그래서 아무개가 말하는 자막 위치, 출연자가 6명이면 트랙이 다 6개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 사람 자막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위치에다. 오늘 밥 먹읍시다. 그러면 네 6명이 네 그러잖아. 쉽게 예 곱하기 6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예 했을 때 예 곱하기 6이고 서로 다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 입 있는 위치에 예가 나와야 되니까 트랙이 6개가 따로 나와요. 개별적으로 자기 컨셉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집어넣을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요. 이 술 읽는 소리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도사님들 술 한잔 먹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장면들, 그런 거를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짤막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커피 향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여기다가 영상 끝자락까지 계속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그림을 붙일 건지 글자를 붙일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어떤 그림을 붙여야 될 거라면 그림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이때 배경이 투명한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재료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 다음 시간까지는요, 여기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주차서보다는 본인 거를 좀 가져와서 개별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뭔가 영상이 예뻐질 것 같아요.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